안녕하세요. 건축문화유산 동반자 안빈낙토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완성된 프로젝트를 한번 보러 왔어요. 여기는 평택에 있는 고덕 신도시인데요. 뒤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외장재는 그냥 한 가지 재료로 통일을 해서 했습니다. 재료를 이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섞어 쓰다 보면 건물의 힘도 좀 빠지고, 그다음에 재료와 재료가 만나는 부분에서 하자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 한 가지 재료를 사용을 했고, 다만 외벽에 있는 문양을 좀 독특하게 디자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외벽인데요. 이 외벽은 재료의 형상을 이용을 해서 이게 문양을 저희가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근데 저 문양은 뇌문이라는 그 한국 전통 문양을 저희가 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뇌문을 보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형태를 꼬아가면서 반복되는 건데, 그 반복되는 거로 인해서 뇌문의 그 의미는 그 무한함, 그다음에 영원함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삶을 의미하는 뜻에서 저 그 디자인을 저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이 건물의 이름은 여한제라고 지었습니다. 여유롭고 편안한 집이라는 뜻인데요. 이 집에 입주하는 분들이 전부 좀 여유롭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한번 지어본 겁니다. 이제 건물의 뒷부분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건물의 뒷부분입니다. 문양은 그냥 그 패턴을 반복을 했고요. 그 위에 있는 그 발코니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4층에서 쓰는 발코니, 하나는 옥상에 있는 발코니입니다. 이거는 이따 평면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인데요. 우리는 그 원형 기둥을 노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최소 면적을 가지고 지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굉장히 거슬림이 없도록 그렇게 의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굉장히 가볍게 살짝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했어요.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보면 이 원형 기둥 밖에다가 벽돌이나 돌 같은 걸 이렇게 싸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박하고 두꺼워 보이죠. 저희는 그냥 콘크리트 기둥 자체를 노출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슬림하게, 그리고 건물 전체가 살짝 들어올려지게,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의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내부로 가보겠습니다. 1층인데요. 여기 1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CCTV라는 것이 이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찾아내는 그런 정보 역할도 하지만, 이 CCTV를 설치함으로써 이제 어떤 범죄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세입자들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기 때문에 CCTV를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건물 부착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건물 실내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두 집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를 확보를 하는데 중점을 뒀고요. 그 예로 보면은 이 계단실의 가운데 창이 수직으로 쭉 되어 있는데, 저 창의 좌우가 한쪽은 1호 라인, 한쪽은 2호 라인. 그래서 완벽하게 그 두 세대들을 분리를 해서 두 세대 간에 날 수 있는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쪽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쪽이 주방이고 이쪽이 거실입니다. 여기는 투룸인데요. 일반 그 투룸보다 굉장히 좀 공간이 좀 넓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간에 벽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없애서 그냥 오픈형으로 해서 넓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계획을 했고요. 이쪽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화장실 안으로 보시면은 창이 있습니다. 그 창이 아까 계단실에서 봤던 것처럼 1호 라인과 2호 라인을 완전히 분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 302호는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계를 할 때
그 4층의 주인 세대의 일부를 이렇게 할애를 해가지고 3층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복층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럼 아래층에 202호는 투룸인데 3층 302호는 이제 3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층은 굉장히 좋은 어떤 공간이 되는데 한번 올라가서 보실까요? 이제 복층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게 302호 복층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3층에 별도의 이제 화장실이 이렇게 딸려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별도의 화장실도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3층 복층에 굉장히 넓은 발코니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3층에 이 정도 공간이 있는데 이게 한 7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2층과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공간도 넓고요. 그래서 이 복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은 이제 사무실로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서재로 쓸 수 있고, 수험생이 있는 그런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 공부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면 이것이 이제 그 임대료에서 몇 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는 사람은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집주인한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리고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자, 여기가 301호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안방이 있는데요. 안방은 넉넉한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되어 있고요. 옆에 이제 화장실이 달려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공용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공용 화장실은 뭐 이 정도 좀 넉넉하게 사이즈를 잡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주방과 거실입니다. 이쪽에 방이 2개가 있어서 여기는 이제 구조는 전체적으로 3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쪽이 이제 주방이고 거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쪽 이 북동쪽 전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쪽 전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방에서도 그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을 해서 주방 창을 굉장히 크게 냈습니다. 그래서 주방 창에서 이쪽 공간이 다 보일 수 있도록 했고요. 이제 상부장을 없애서 이제 수납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것은 이렇게 이제 그 선반을 달아가지고 이 선반 위에 그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문짝이 없어서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구조죠. 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4층 주인 세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쪽에 방이 하나가 있고 저쪽에 방이 하나가 있는 그 3룸 구조입니다. 방들은 전부 굉장히 크게 여유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주방하고 거실입니다. 여기가 이제 공원이어서 전망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쪽에다가 주안점을 더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쪽이 이게 북동쪽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굉장히 망설였던 것이 북동쪽으로 굉장히 큰 창을 냈을 경우에 냉난방 비용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하다가 처음에 스카이 크레인을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이 높이로 타고 올라와 봤어요. 올라와 보니까 밑에서 보기 어려운 이런 전망들이 쫙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는 무조건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여기는 조금 살리자. 그렇게 해서 창도 시스템 창호를 썼고요. 그 다음에 유리도 3중 유리를 써서 냉난방 비용이 많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대안을 세워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방 같은 경우도 이제 상부장을 해서 이 창이 좁게 나오는 것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상부장을 아예 없애서 주방에서도 이 공원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창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고요. 이쪽이 이제 작은 방이고요.
자구막 사이즈가 이 정도 다른 곳 안방 사이즈만큼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용 화장실이고, 자 이렇게 굉장히 큰 방이 3개가 나왔잖아요. 3룸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큰 방을 3개를 만들고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302호를 복층으로 줬잖아요. 복층으로 주고도 이렇게 충분히 3룸이 나오거든요. 이거보다 방이 더 크다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불합리한, 불필요한 구조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뭐 이거보다 더 크게 되면 뭐 청소하기도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관리하기도 힘들 수도 있고, 나중에 자녀들이 출가를 하게 되면 너무 썰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 세대는 이 정도를 쓰고 여기하고 다락방하고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남는 공간을 그 302호 같은 경우에다가 복층으로 준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나중에 사용하는 데도 굉장히 편한 그런 가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이제 수납 공간이 짜여질 그런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이제 굉장히 심플하게 저희가 디자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는 이 배경이기 때문에 가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 이후에 어울려야 되거든요. 근데 인테리어에다가 너무 힘을 주게 되면 나중에 가구 뭐 이 집기들이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가전제품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어수선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인테리어는 배경이다. 그래서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다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다락으로 가는 길목에 이런 세면대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쪽에 있어서 뭐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혹은 외부인들이 뭐 손을 씻기 위해서 화장실을 간다거나 이러지 않고 바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손도 씻거나 화장도 고치거나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 앞에 있는 거울은 이 조명을 가지고 이제 얼굴에 그림자가 그늘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조명을 해가지고 얼굴에 그림자를 지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에 이제 숨어 있는 곳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입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여기는 그냥 전용 화장실입니다. 이것을 왜 설치를 했냐면 그 가족이 아닌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안방 화장실이나 거실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것이 조금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락방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의 화장실을 말 그대로 화장실만 전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다락입니다. 자, 여기가 다락인데요. 뭐 법적인 요건을 이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 높이가 아주 굉장히 시원하게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면을 이렇게 십자로 형식으로 크로스로 만들어서 쓰기가 굉장히 편하게 했고, 그 십자로의 마구리 끝부분마다 이렇게 창을 두어서 굉장히 환한 그런 다락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옥상 발코니입니다. 한 12~13평 정도 되는 공간이어서 뭐 주변에다가 그 이동식 플랜트 같은 거를 두어가지고 화초나 이런 거를 키우기에도 충분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바베큐 파티 같은 걸 하기에도 충분한 그런 공간입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공원이 굉장히 잘 내려다 보이는 뷰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 뭐 파라솔 같은 거 하나 설치하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 볼까요? 자, 오늘은 평택 고덕신도시에 제가 설계한 최근에 완성된 건물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 건물에 반영된 것들 중에 혹시 여러분 설계에 반영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 혹은 힌트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고 다음 프로젝트가 또 생기면 그때 다시 리뷰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